번째 기사는 비즈니스 워치라는 뉴스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집값 마지막 퍼즐 2024년 서울 입주 3분의 1 토막. 서울 주요 단지 분양 차질에 3년 뒤 입주 끊겨.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지금 서울에서 분양하는 게 1만 세대가 안 된다고요. 자, 그 말은 뭡니까? 21년도 분양한 게 1만 세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24년도 입주 물량이 1만 세대가 안 된다는 이야기요. 거의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24년도까지는 입주 물량이 부족한 공급 부족 구간이 된다. 22년, 23년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늘 말씀드렸죠. 22년, 23년 서울 입주 물량 25,000세대 전후라고요, 각각. 그럼 24년은 그때보다도 더 입주 물량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요게 팩트입니다. 이 기사가 참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면 아무리 서둘러도 5, 6년, 보통 10년이 훌쩍 넘는 공급의 시차 때문에 올해와 내년이 스트레스 구간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발표된 대책의 입주가 2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스트레스 구간에서 어떻게 공급을 유도하는가가 현재의 고민입니다. 이거는 국토부 장관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1만 가구가량 줄어든다. 문제는 내후년 23년에도 전년도 22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런데 24년에는 민간기관에서 예상한 입주 물량은 1만 가구에도 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인가 카피가 말씀드렸죠. 서울에 똘똘한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적어도 24년까지는 이거 던지면 안 된다. 24년까지는 가지고 계시라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올해 서울에서 계획한 대단지의 분양이 대거 미뤄지면서, 왜 미뤄졌습니까? 분양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울은 지금 전부 다 조합이잖아요. 그죠? 재건축, 재개발 조합에서 진행하는 그 개발 사업밖에 없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이 없잖아요. 집질 땅이 없으니까. 다 조합인데. 조합하고 허그하고 분양가가 안 맞는 거예요. 조합은 더 높이 받으려는데 허그는 안 돼 해가지고 분상제 요까지만 해. 이래 돼버리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할래.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제로 서울에서 분양한 물량은 1만 세대가 안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3년 뒤인 24년 입주 물량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다. 내년 상반기에도 대선과 지방선거 등으로 분양이 줄줄이 미뤄지는 경우 공급 가뭄은 상당 기간 길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만약에 내년마저도 분양 물량이 뭐 10,000세대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이건 25년까지도 계속 간다는 이야기예요. 입주 물량 부족 구간이. 입주 물량이 부족한데 집값이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게. 왜 안 되는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전국구 수요가 모여드는 곳입니다. 전국구 수요가. 특히 뭐 우리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절반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서울, 경기, 인천 해가지고. 그런데 인천이나 경기에 사시는 분들도 전부 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하겠죠. 밀려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물론 뭐 수원이나 화성에 삼성전자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쪽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그분들도 사실은 서울에 집 한 칸을 마련해 놓고 수원이나 화성에는 전세를 살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시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은 전국 수요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꾸준한데 입주 물량이 없으면은 뭐 물론 가격이 올라가서 사기가 만만치 않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전세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량이 없으면은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매매가가 떨어지는 거 봤습니까?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세가가 튼튼하게 하방을 지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매매가는 떨어질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러면은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그건 저도 몰라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하나 더 가지고 온 게 이건데요. 보면은 자, 노컷뉴스인데 64.1%가 내년에 집 산다. 방법은 기존 아파트나 청약으로. 직방이라는 사이트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20, 30대는 전월세 살다가 내년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는 응답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주택자의 58.6%는 매도 계획이 없다. 근데 60대 이상은 59.7%가 매도 계획이다. 매도 계획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내년에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주택은 기존 아파트가 가장 많았고 청약이 뒤를 이었다. 무주택자 중에서 10명 중에 6명이 내년에는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답니다. 대기 수요를 보셔야 되겠죠. 이런 대기 수요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물량도 없는 서울 수도권에 서울에서 집값이 빠질 수 있겠는가?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 데가 안전한 자산이 안전한 부동산 자산이 뭐 서울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 중에서도 강남권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왜? 누구나 거기를 사고 싶어 하고 누구나 거기를 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요. 자, 이 그래프 때문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 그래프가 정말 잘 그렸던데 보니까 보시면 서울 아파트 분양 입주 물량 추이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시면은 2016년에 분양, 2019년 입주 물량을 각각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어요. 요 노란 거 요거는 2016년에 분양한 물량이고요. 서울입니다. 요거는 3년 뒤인 2019년에 입주한 물량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2019년도에는 49,000세대가 서울에 입주를 했다. 2020년에는 약 41,000세대가 입주를 했다. 2021년 올해는 한 31,000세대 정도가 입주를 했다. 그죠? 그런데 2022년 내년에는 한 2만 세대 정도가 입주를 한다. 근데 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23,000세대가 입주를 한다. 24년에는 9천만 세대가 안 되게는 입주를 한다. 그럼 보십시오. 이게 21년 분양 물량은 8,881세대, 만 세대가 안 되죠. 그죠? 요 구간이 지금 제일 문제라는 구간이거든요. 물론 22년의 입주 물량, 23년의 입주 물량도 문제입니다만 그 이전에 뭐 49,000, 41,000, 3만에 비해 갖고는 확 떨어진 물량이죠. 그죠? 절반 이하로 감소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도 24년은 더 심각하다. 이 이야기거든요.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 게 이건 뭐 사실상 팩트로 나타냈기 때문에 틀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 뭐 서울 기사를 가져오면은 서울이 어디까지 오를지는 저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제 22년, 23년, 24년까지는 서울이 하락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서울은 상승을 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 부산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는 부산은 어떻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부산은 22년, 23년 입주 물량 과다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부산이 입주 물량 폭탄으로 만약에 뭐 보합 수준으로 계속 이어지고 간다면은 그러면은 부산에도 조정지역이 풀리는 날이 오겠죠. 안 그래도 그런 얘기 살살 나오던데 부산을 해수종을 제외하고 대선 전후로 해서 해수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정지역에서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풀어주려면 다 풀어줘야지. 별로 그 해수종 3개 빼고 풀어갖고는 크게 효과 없는 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조정지역이 풀리고 한 2년 정도 계속 보합 수준이 집값이 안 오르고 보합 수준이 이어진다면은 자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서울은 물량 감소 구간, 물량 부족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서울은 올라가겠죠. 부산은 조정지역도 풀렸고 집값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갭이 또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언젠가는 부산이 왜 이래 싸? 하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요. 그 시기가 되면은 서울 수도권의 투자 수요가 부산으로 들어올 최적의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타이밍을 잘 보고 우리는 그거보다 반발짝만 앞서서 길목을 지키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 그래프를 가져오고 이 기사를 가져온 겁니다.
오늘의 전국 뉴스의 결론은 그겁니다. 서울은 3년 정도는 앞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말은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고, 부산은 내년, 내후년 2년 정도는 상승할 가능성보다는 저는 보합할 가능성이 높다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마다 다를 거예요. 그 중에서도 물량이 부족한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물량이 터져나가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볼 때는 뭐 보합 정도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서울과 부산의 갭이 크게 벌어져서 부산이 싸게 보이는 시점이 나올 것이다. 그 시점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국 뉴스를 마치겠습니다.